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거 하나. 페이스북에 EBS에서 그 시리즈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시리즈를 하는데 좀 웃긴다. 다큐 프라임. 다큐 프라임이 자본주의라는 이런 그 프로 이름 자본주의고. 원래 메인 프로는 다큐 프라임. 다큐 프라임. 다큐 프라임 뭐 해외 여행 가고 이런 거 아니었나요? 원래 그런 거죠. 뭐 다양하게 주제를 인간에 대한 다큐 프라임은 저도 한 번씩 봤던 프로 같은데요. 그 자본주의 이 오부작이래요. 지금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 또 오고 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그 참 말도 아닌 얘기를 한다 하고 오부가 말도 안 된다고 특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나와가지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다 공짜로 해준다. 그래, 스트레스도 없고, 재테크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누가 격분해서 저게 전화를 했길래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있었는데 또 페이스북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 그 프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규재 선생님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또 주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일부, 돈은 빚이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돈은 빚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야바위다, 쉘게임이다. 이런 말도 하고 돈의 진실을 이제부터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비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참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혼자서 텔레비 보고 또 웃어보기도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이 정규제 TV를 하지만 또 텔레비라고는 그야말로 스포츠나 등산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보는데 텔레비 보고 좀 웃어보고 약간 개그 프로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신용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 PD나 이 제작진들이 신용창조 기능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것이 굉장한 은행이 돈을 버는 비밀이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이자를 줄 사람도 없는데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등을 쳐야 되고 이자를 내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막 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누가 가이드를 했겠죠. 거기 그레고리 맹큐 책에도 보면 그 신용창조 얘기가 나온다. 그 신용창조라는 것은 처음에 소위 금세공업자들이 이제 금 보관 업무를 하면서 금 보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금 대여를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금세공업자가 마치 사기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누가 그렇게 사기를 치는 금세공업자가 존속을 했겠습니까? 그야 사회에서 매장이 되죠. 왜 그게 아니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말하자면 금을 맡긴 사람들이 그 금을 재활용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기법들을 쓰죠. 서로 좋으니까 금 보관증이 이제 유통되고 나서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마치 금세공업자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은행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세상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데 근데 거기 신용창조 기능이 나옵니다. 그 공식이죠. 예를 들어서 재할인율을 1 나누기 재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은행의 그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TV에서 이제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 PD가 예를 들어서 저인데 이제 은행 예금을 했어요. 또는 중앙은행 내게 빌려줘도 좋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간의 돈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다 살 수 있어요. 은행 예금이 있으니까. 그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다 샀어요. 그럼 이건희 회장은 주식 매각 대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그럼 이건희 회장은 그 주식 매각 대금 받은 것을 내게 다시 예금을 해요. 왜? 내가 은행이니까. 그럼 내가 그 예금 받았던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는 정몽구 회장한테 가서 현대그룹 주식을 다 사는 겁니다.
그 정몽구 회장 그 주식 매각 대금 받은 걸 어떻게 하겠어? 다시 은행에 예금하지. 그럼 내가 그 예금된 돈을 가지고 이전에 SK에 가서 SK 주식을 다 사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 내년에 일본은행이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은 신용 창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금산분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살짝 이제 진짜 해야 될 얘기는 피해가고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지급준비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쭉 찾아오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3.5% 정도 돼요. 그래서 종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불 예금이다. 찾다 썼다 뭐 넣었다 뺐다를 자주 하는 이런 예금은 지급준비율이 높고,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찾아러 오는 거니까 거의 평소에 찾아러 오지 않죠. 그런 것은 지급준비율을 들어서 뭐 2% 뭐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지급준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3.5 조금 밑돌 겁니다. 아마 3.2 얼마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것의 역수만큼, 그러니까 1 나누기 0.035만큼 신용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원래 갖고 있던 현금화폐보다, 원래 누군가가 현금화폐를 예금을 했겠죠. 또는 중앙은행에서 빌렸겠죠. 그 투자, 그 원본을 나누기 재할인율, 예를 들어 재할인율이 10%다. 그 프로에서는 미국의 경우 10%를 계속 얘기하는데 10%다 그러면 1 나누기 0.1 하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10배의 승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승수라 그래요. 그 10배의 승수만큼 신용통화가 창출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았던 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대출을 해갔다. 근데 그 돈은 은행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뭐로 대출을 받았느냐 하면 내 은행 구좌에 있는 통장을 가져가면서 통장에 이제 대출해 준 게 찍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그 대출을 받아가면 그 예금이 되죠. 그럼 그 예금에서 또 저 지급준비율만큼 빼고 B를 빌려주고, 그럼 B는 또 예금이 되죠. 그럼 B는 통장으로 빌려가는 거니까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통장으로 빌려면 또 예금이 되고, 거기서 지급준비율 빼고 또 C에게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냐? 1 마이너스 지급준비율만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용창출 기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은행은 신용창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산업을 지배하려고 마음도 먹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은산분리였어요. 그런데 은산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로 바뀐 이유는, 은산분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누군가 번역을 하면서 은행을 뱅크라고 번역을 해야 될 걸 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 아니냐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 가지고 그 난리가 터진 게 번역의 오류고, 그것을 이해하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프로에 보면 돈은 빚이다는 그 프로에 보면 돈은 빚이다는 그 프로에서 가장 정확한 얘기는, 아니 유일하게 정확한 얘기는 그 신용 창출 기능을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민간 자본에 대해서 나오고 마치 은행들의 대출 활동이 서브프라임을 만든 것처럼 금융자본에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있고, 금융자본의 업무 때문에 자본주의에 마치 주기적인 어떤 그 업앤다운이 나타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입니다. 자본주의의 경제공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서만 공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농업사회에서도 언제든지 공황이 있는 거고, 주기적인 경제의 업앤다운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말하자면 에서도 공황이 치유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금융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물적 요인으로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기설이 있죠. 근데 그걸 굳이 이제 금융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금융자본에 문제가 있고, 이 금융자본은 민간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마 제작자들이 이 신용창출 기능이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그 학교에 공부를 좀 평소에 해야 놀랄 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 이 제작진들이 야, 신용창출 기능이 있어서 1 마이너스 지급 준비율 만큼 없는 돈을 찍어낸다 하는 사실을 듣고 아마 충격에 빠진 나머지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럼 그 없는 돈은 어디서 생겼나? 은행들이 사기쳤다. 뭐, 금융자본의 투기의 음모다. 이렇게 이제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몰아갔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게 보면 미국의 FRB 얘기가, 뭐, FRB가 민간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웃긴 얘기입니다. 그 시카고 각 지역 연방은행들은 당연히 행정기구가 아니죠. 전화부 통장에 보면 행정부가 있고요. 행정부를 제외한 다른 파트가 있죠. 그런데 행정부, 우리나라에도 중앙은행이 행정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행정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로부터 독립해 놓는 이유가 바로 민간 자본의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FRB 같은 경우에도 1914년법 Federal Reserve Act 1914 1914년 FRB 설립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구입니다. 그게 행정부가 아니라는 거지 국가기구예요. 미국의 FRB도.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이든 그 전에 그린스펀이든 예를 들어서 나미네이터가 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국가기구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가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에서 온 행정부 측 경제팀들하고 중앙은행장이 같이 토론들을 하고 거기서 말하자면 통화정책의 기본이 결정이 되죠. 근데 그거를 무슨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인 중앙은행의 연방 하부의 지점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민간 기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민간 자본이 미국 중앙은행을 지배하고 미국 중앙은행의 돈을 민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프린팅하는, 찍어내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EBS의 놀라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죠. FRB는 미국 FRB 설립법 1914 Act, Federal Reserve Act에서 설립된 미국 국가기구입니다. 행정부로부터 떼놓은 이유는 뭐냐? 정치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거기 프로에도 보면 이 PD는 제가 글쎄요, 뭐 본인이 원한다면 불러서 공부를 좀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PD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거죠. 왜 돈이 계속 그렇게 불어날까? 왜 돈이 그렇게 불어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거품이 터져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까? 그게 민간 자본가들, 민간 은행가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FRB가 바로 국가기구이고요. 보통 좌익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공짜복지, 무상복지로 돈 찍어내는 거고, 또는 케인지안 포퓰리즘이죠. 대중인기영합주의에 의해서 소위 케인즈라고 하는 자본주의 뇌 레프트죠. 케인지안 포퓰리즘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 경기가 조금 나빠져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거대한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거품이 형성된 다음에 일시에 버스트되어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의 실패입니다. 민간 자본의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이 PD도 계속 이 프로를 만들면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왜 돈이 계속 불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민간 자본의 음모 때문에 불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국가 때문에 불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프라임에 대한 대출도 서프라임을 누가 하려고 했나? 하려고 했죠, 미국 정치가들이. 그게 지역 재투자법이에요. 클린턴 때 만들어졌던 지역 재투자법, Regional Reinvestment Act라는 건데, 그 안에 서민들도, 대출 자격이 없는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소위 좌익들의 인기 영합주의라는 거죠. 그 PD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왜 이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부 음모로 가는 거죠. 이 민간자본가들의 음모다. 미국의 FRB 시카고 연방은행도 보니까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파트에 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민간자본의 음모다. 이렇게 흰소리를 하고 있는데, 열낼 일도 아니죠. 웃고 말 일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이 나네요. 또 뭐 얘기해 드릴까요?
그 돈이란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라는 건 자본주의가 생기기 이전부터 또 있었고요. 자본주의를 지금 비난하니까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본주의하고 관련 없는 것을 자본주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게 요즘 유행인데,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에도 존재했죠. 이 PD 친구는 그걸 그래 돈이 이 발권력이라는 게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EBS 같은 공공기구, EBS는 공공기구인데, 공공기구에서 일부 PD들이 제멋대로 이런 프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완전 PD 몇 명이 앉아가지고, 제작진 몇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그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공공 채널을 독점해가지고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사유화잖아요. 지 맘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 채널을. 비싼, 우리 시청료 내는 거 가지고 프로 만들어가지고, 무시간 지의 인생관이나 지의 세계관을 이렇게 공공 채널로 전파하도록 있어서 되나요? 그 도둑질 하는 거죠, 그게. 로마 시대 때도 화폐의 타락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화를 만드는데 금화를 계속해서 굴이나 청동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금화를 희석시키는 거죠. 다일루션.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하고 똑같죠. 그래서 미국이 로마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금고가 텅텅 비니까 금에다가 구리 같은 걸 계속 섞어서 금화를 계속 희석시켜 가다가 결국에는 그 신뢰가 없어지니까 로마 돈은 이제 안 받겠어 하면서 로마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화폐의 타락 현상이라는 게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국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그 화폐 발행권을 독점한 국가들이 화폐를 희석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가 프로를 만들려면 공부들을 제대로 하고, 그게 뭐 누구 대학 교수 뭐 누구누구가 뭐 감수단이라면서요. 누구죠? 이정우 경북대 또 곽금주 또 한순구 연세대 교수, 곽금주 김수행 뭐 이름 들으니까 알만하네요.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 화폐의 타락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현상이 아니고 통화신용정책은 나름대로 그것이 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죠. 그 순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지, 마치 모든 것을 무슨 금융자본들의 음모로 무슨 세상을 다 때려잡은 것처럼, 무슨 중국의 숭홍빙이라는 친구가 화폐전쟁이라는 음모론을 썼듯이 우리나라 국공영 EBS가 그런 싸구려 음모론 가지고 미국의 FRB가 민간은행이라고 하는 한심한 얘기를 떠들어 되겠어요, 그래? 그럼 버냉키는 누가 임명했어요? 그럼 그걸 왜 행정부로 안 만들어 놨냐? 행정부에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나 버냉키 보면 맨날 의회 가서 청문하잖아요. 의회 가서 왜 청문하냐? 그래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휘하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행정부에서 떼내어서 독자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914년에 미국 중앙은행이 만들어졌거든요. 1914년에 만들어졌는데 1914년에 만들어진 그전에는 그러면 중앙은행 역할을 누가 했냐? JP 모간이 했죠. JP 모간이 라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했댔는데 민간에다가 이거 최종 대부자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서 만들어졌던 게 1914년 Federal Reserve Act에서 Federal Reserve Fed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그래 무슨 FRB가 민간 자본이다. 그래서 민간 금융 자본이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이렇게 몰아가면 어떻게 하노? 정말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네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저렇게 전파를 차지하고 있다.
내 시청료는 어디로 갔노? 참 기가 차네. 5편도 할까요? 1부에서 5부까지. 2부 뭐 소비자 뭐 상품 소비를 하게 한다 뭐 그런 건데 그건 뭐 오래된 논변이죠. 뭐 그건 뭐 오래된 얘기고 보드리아르 뭐 장 보드리아르 그 다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아마도 재탕했을 것 같고 3부는 무슨 뭐 제목은 제가 얼른 봤습니다만은 뭐 금융을 알아야 뭐 산다? 뭐 속지 않은 방법 뭐 아마 그런 것 같고. 글쎄 누가 속이나 누가 빚을 쓰라고 하나요? 누가 뭐 강제로 빚 쓰라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나 부라는 게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부라는 거는 땀과 노력으로 생기는 거지 무슨 금융의 장난 이런 거로 생기지 않습니다. 또 5부 제목은 뭐죠? 5부가 뭐 결론 비슷한데 뭐 복지 자본주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뭐 제가 기회 봐서 5부도 한번 보고 뭐 언급할 만하면 조그맣게 해보도록 하죠. 그 다 끝내고 갈라니까 또 우리 김 PD가 또 뭐 한두 마디 물어보네요. 뭐? 짐바브웨. 그 짐바브웨 그거 보면 인플레 얘기하면 짐바브웨 뭐 2008년도에 2억 몇천 프로 인플레가 생기다. 그건 제가 옛날에 칼럼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제 TV 여러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정규제 칼럼에 들어가면 옛날에 짐바브웨가 그 어마어마한 그 2억 프로 거기에 그 짐바브웨의 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에서 터졌던 초인플레이션보다 짐바브웨 인플레가 더 높았어요. 그래 그게 짐바브웨에 무슨 금융자본이 있어서 금융자본들이 농간을 부려서 짐바브웨 인플레가 2억 프로 났어요? 그 리석은 무가베라는 정부 실패죠, 그게도. 아니, 도대체 금융의 실패 중에 정부의 실패 아닌 게 없어요. 그 짐바브웨 그것도 무가베라고는 미친놈이 만들어낸 초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 이런 것이거든요. 가난해요? 돈 없어요? 그 정부 돈 찍어주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국민들 전부 10배 부자로 만드는 방법 간단해. 왜? 모든 자의 월급 봉투에다 공을 하나씩 더 찍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초딩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우리 EBS 만드는 PD는 아마 그리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짐바브웨가 그 국가의 실패잖아요. 또 뭐 했죠? 서명, 3명이 이상. 한 명은 은행이고, 한 명은. 의자 놀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PD 생각에는, 그 이자는 누가 내나?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 돈에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근데 그 궁금증은 굉장히 오래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그 PD가,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그 이자를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뺏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그 누군가는 어떻게 뺏기나요? 돈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그 누군가는 그 이자를 뺏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자를 뺏겨서 쫓겨나는 것처럼 뭐 조그만 인형에서 마지막에 한 놈이 밖으로 다 굴러 그걸 마트리오시카라 그러죠. 마트리오시카. 그 인형. 그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뭐 이런 걸 하던데 그럼 그 마지막에 뺏기는 사람 무슨 돈으로 뺏기나요? 은행이 돈도 없는데. 그 의자 뺏기 놀이처럼 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인류 문명 전체가 금융자본이 출현한 이후로는 계속 더 가난해졌어야 되잖아요. 계속 은행에 착취당하고 계속 더 가난해졌어야죠. 근데 그 어디서 올까요? 그게 중세 때 신부나 주교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 지금은 또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못 받게 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하는 게 그 당시 이자를 못 받게 하는 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실물 화폐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폐, 5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 요 돈은 유통량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 가져가서 이자를 내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가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줄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의자 뺏기 놀이라 하는 거다라고 이 참 실물, 그 자기 스스로도 신용 창출 기능이 있다고 한참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 돈은 누가 내나 하고 계속 미스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신용이 계속 창출되잖아요. 그 은행에 넣으면 1 나누기
지급 준비율만큼 신용이 20배, 0.5만 해도 20배 불어나잖아요, 20배. 그 돈이 엄청나게 공급되는데 왜 이자를 못 줘요? 경제도 계속 실물도 커지고, 금융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PD 선생은 말하자면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옛날에 교부 시절에 어떤 종교가들이 돈이 왜 이자를 낳냐 해서 모든 이자 수치를 금지시켰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다가 또 왔는데요. EBS 제작진들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고민하고 금융자본의 업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딱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제작진들이 아마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이 소위 신자유주의자일 것 같은데요. 그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게 밀턴 프리드만 같은 시카고의 유명한 그 통화 전문 경제학자죠. 밀턴 프리드만. 소위 이제 그렇게 공격받는 신자유주의의 천병이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을 비롯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앙은행이 소위 케인지안 포퓰리즘에 젖어서 돈을 함부로 찍어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 프로를 만든 제작진들이 진짜로 그걸 걱정한다면 지금부터 전향을 해서 신자유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보면 왜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재량적인 통화정책에 반대를 했는지, 심지어 지금 일부에서는 근본위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돈을 신용화폐를 못 찍지 마라. 아예 근본위제로 돌아가자. 실물에다가 신용을 완전히 링크시켜 놓자. 실물과 금 통화가 완전히 1대1로 대응하도록 완전히 묶어놔버리자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이론을 준칙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지 마라. 아예 규칙에다가 메어놔버리자. 그래야 말하자면 돈 가지고 장난 안 친다. 누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늘 국가고 정치인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돈 풀라고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묶어놓자. 앵커드 시켜놓자. 그 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통화 이론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돈 함부로 풀지 마라. 함부로 풀면 그게 계급을 만들어내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그 인플레가 계급을 만들어낸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제작진들은 무슨 자본주의 하면 케인즈 자본주의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아마 이 사상적으로 금방 전향하실 분들 같은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보수 통화이론가들은 금에다가 다시 연결시켜 놓자. 실물과 1대1로 대응하기, 화폐를 금융이 실물과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고 하는 발상을 내놓을 정도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에서 일부에서 공화당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근본위제를 다시 도입하자고 얘기할 정도까지 아주 적 국가가 돈 찍어내는 데는 넘들머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그 돈이 그렇게 찍혀 나오는 것에 넘들머리를 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금융자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통화의 희석,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때도 국가가 했고 로마 때도 국가가 했고 아까 그 프로에 좀 나오는 잉글랜드 은행도 국가가 해. 정부 전쟁 부채 때문에 그랬던 거고 사우스시 버블이나 미시시피 버블도 국가가 장난친 거고 그런 거예요. 국가 부채를 주식으로 만들어서 민간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버블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주식 민간업자가 한 짓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시어리였어야 되네, 이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